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하는데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과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차 지방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방러 직장인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이시라고. 취업해서 서울에 상경하여 3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이어서 친구들에 비해 월급, 성과급 등 많이 받는다는 것을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월급을 봐도 한숨만 나오던데 저보다 적게 받는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친구들은 다 투자를 합니다. 다들 같은 목표입니다. 서울에 집 사기. 최소 5억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자본금이 대출을 받더라도 최소 5억은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제 월급을 계산했을 때 월세, 차값, 보험비, 생활비, 데이트 비용 등등 다 빼고 나면 수중에 100만원? 이것도 겨우겨우 나오는 현금인데 1년 모아야 1200만원, 10년 모아야 1억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을 했을 때의 경우이지만요. 저도 여자친구랑 만난 지 좀 되었고 3년 차고 앞으로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하는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한다면 서울에 집 사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주식을 해서 서울에 집 사는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늘 쉽지가 않아요. 하는 순간부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건데, 솔직히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주위에서 누군가가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전 개인적으로 좀 만류를 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하더라도 제발 소액으로만 목숨 걸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늘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컨택과 초이스는 내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갑자기 그걸 좀 생각이 나오네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봤었는데,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 치면 나올 거예요. 생활의 달인 1억 모은 소녀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건데,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20살짜리 친구였나? 아무튼 되게 어린 친구였어요. 어린 친구였는데 이 어린 친구가 3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3년 만에 1억. 한 달에 얼마를 벌길래 3년 만에 1억을 모을 수가 있겠지? 라고 했는데, 이 친구 그때 제가 봤을 때 월급이 한 달에 한 230, 세후로 한 20에서 2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주말에 아르바이트 해서 그게 한 50만원 정도 돼서 한 달에 한 280을 벌더라고요. 그 280에서 200만원 이상을 제가 저축을 하는 걸로 봤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 집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달달이 10만원 드리고 동생한테도 5만원 용돈 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안에서 거의 한 달 생활비 20만원 30만원으로 사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야, 어떻게 그걸로 생활이 되더라고요. 이게 늘 그렇지만 세상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 사지 멀쩡한데. 제가 바라는 거는 크나큰 스펙이 아니고 크나펀 탤런트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스펙,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보통 환경의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린다 그런다면, 그대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할까라는 생각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그 친구 보니까 야, 한 달에 그러면 직장인인데 식비는 어떻게 해결해? 그 친구 식비 어떻게 해결하냐면 저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당일날 끝나는 상품들 다음날 넘겨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거는 폐기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런데 편의점 알바생들은 그거 싸가지고 해결해요. 왜? 하루 12시 지나면 12시에 하나 1시에 먹나 그렇게 큰 차이 없거든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무조건 그 기간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선인 거지, 하루나 이틀 진짜 오바돼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걸 해결하더라고. 또 미용실도 다녀. 아니, 돈 모으면서 미용실은 어떻게 다니는 거야? 미용을 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미용실에 가서 자기 머리를 해주고, 헤어 아르바이트인 거지 말 그대로.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미용비도 해결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 길이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우리의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지금 500만 원에 맞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일이 뜻대로 안 돼갖고 내가 다음 달에 200만 원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떡하긴 어떡해. 200만 원에 맞춰 살아야지. 안 사라져요? 사라진다니까? 죽을 거예요 바로? 아니잖아. 내가 이달에 500만 원 있다 그랬는데 다음 달에 500만 원 못 번다고 내가 죽어요? 안 죽잖아. 거기에 맞춰 사라진다니까. 결국에는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하다가 5천만 원 벌려고 시작을 했지만 5천만 원 반대로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까먹었다고 내 삶이 바로 다 망가졌나? 망가지게 하겠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사라진다고요.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나이가 먹으면 먹어질수록 우리들은
우리는 리스크를 제일 조심해야 돼. 젊었을 때야, 10대야, 20대야 세상 덤벼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정성보다는 우리는 위험을 선택을 하고 모험을 선택을 하고, 그 모험이 잘 되면 너무나 큰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지만, 나이가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거를 우리는 좀 버려둬야 되는 안정성을 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우리 지금 올려주신 우리 직장인 분께서는 지금 리스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안정성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성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뭐 여자친구분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 여자친구분이랑 뭐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 그런다면, 저는 여자친구를 만약에 없지만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 친구의 미래를 약속한다 그런다면, 야, 너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데이트 비용 비싼 거 30만 원짜리 스테이크 하나 먹을 바에 20만 원짜리 스테이크 하나 먹을 바에 김밥 중국에서 5만 원짜리 먹고 5만 원은 우리의 명의로 여기다 저장을 하자. 그래서 이 돈을 차곡차곡 모여서 우리 집 살 때 같이 보태 쓰자.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 이걸로 생활비를 좀 보태 쓰자 등등,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목표로 하는 게 주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생활은 맞춰져면 또 맞춰지게 사라지는 거고, 서울 하려면 최소 그래도 5억은 있어야지. 현금 5억, 투자금을 얼마로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다. 주식으로 5억 버는 방법 매우 간단하지. 10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지. 10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통장에 5억이 되어 있는 현장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거의 이거는 확률이 매우 높은 방법이, 거의 90% 이상 먹혀드는 방법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얼마를 가지고 5억보다 밑에 돈으로 5억을 만들려고 한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10%,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 그만큼 주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 놓고, 아니 20살짜리 그 여자애도 3년 만에 1억 모았다는데, 그 친구는 뭐 그게 방송이 언제 나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또 1억 더 모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뭐 25살 잡고 20살에 벌써 2억 모은 건데, 그 친구 뭐 3년 뒤에 또 5년 뒤에 30살 되면 한 3, 4억 모았겠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께서도 그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그 청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벌고 계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래도 꼭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다면 철저한 준비를 좀 하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제발 소액으로, 큰 돈 말고 소액으로 몇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00만 원 가지고 영혼이 될 때까지 그거 2-3번만 해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기가 막히게 보이는 경험을 또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재난다, 그 다음에 AP투자연구소 채널을 많이 봐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우리 직장인 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된다고 너무 본인을 단정 짓지 말고, 본인의 소비 패턴, 금액들 이런 거 다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십시오. 그래야 자산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조금씩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도 셰프의 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 보도 셰프의 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어보고 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그 읽어보고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뭐 광고 받고 하는 유료 광고가 아니라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